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은 비참하죠. 어떻게 될 걸로 좀 대략 예상이 좀 되실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저 네. 간신들이 이제 적신까지는 안 가고 적신까지 못 가고 거기까지는 안 가고 예. 내가 보니까 그 정도 능력은 없어 보이죠. 예, 그 정도는 능력은 아니에요. 없어요. 그 정도는 그럼 아니고 어디까지 이건 갈까요? 선거라는 민주적 제도가 막고 있어요. 아. 그래서 아직 민주적 규칙은 작동하는 나라예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제도가 막아주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저기 사실은 빼먹은 게 구신과 유신인데 구신은 뭐냐면 야 압수수색만 안 받으면 돼. 이번 달 월급 날짜 되면 다 나와. 복지부동 이게 숫자가 제일 많아. 그 다음에 유신인데 예. 이건 뭐냐면 예스맨이야. 그러니까 어. 대통령이 2,000명이라 그러면 맞는 거야. 아, 그렇죠. 그 박민수 차관 같은 거네요, 약간. 예. 네, 맞다고 우기는. 대통령이 그러셨어. 어. 유가 뭘 알아? 대통령은 정보가 더 많잖아. 수사 다 해보면 정말 그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대다수야 사실은. 간신은 몇 명 안 돼. 아하. 근데 문제는 중요한 대목은 이 간신이 생존하는 토양은 이런 예스맨들하고 복지부동하는 사람들이 다수를 형성할 때 그때 간신이 살아나는 거야. 이게 토양이란 말이야. 그래서 육사신이라 그래. 아하. 이게 6종류를 내가 얘기해. 예. 그러다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은 네. 이랬을 때 본인의 위신은 계속 올라갔다고 착각을 하고 계시거든. 그것이 끝나는 순간. 어허. 그러니까 독재자는 예. 호랑이 등 위에 올라탔을 때 그처럼 무서워 보일 수가 없어. 어. 그러나 호랑이 등에서 내려왔을 때처럼 비참한 적이 없다고. 그렇죠. 야, 떨어졌을 때. 어. 떨어졌을 때. 등에서 그때처럼 비참한 게 없다고. 그러면은 내가 보기에는 나중에 간신들이 도망가. 다 도망가죠. 다 도망가. 어. 그랬는데 그게 간신이죠. 도망가니까. 예컨대 정진석 비서실장은 정진석 비서실장.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원내대표였어요. 그때 원내대표였습니다. 새누리당 원내대표. 맞습니다. 이거 팩트입니다. 나하고 맞아요. 같은 국방이었어. 맞습니다. 같은 공간에 계셨고. 예. 같은 치 담배 폈어. 담배도 폈고. 그러다 보면 야. 얘기를 잘해줘. 어허. 그런데 내가 그 박 대통령 예. 탄핵 때 예. 이분 역할을 너무 잘 알아. 너무 잘 알고. 근데 너무 잘못한 거죠, 사실 그때 당시에. 아니 그때 문제는 뭐냐면은 예. 태블릿 PC가 터질 때까지 음. 모든 그 국정농단의 현상을 야당의 공세라고 저기 네. 단정하고 실제 대통령한테 계속 그렇게 저희가 잘 막고 있습니다, 막고 있습니다 이랬다고. 그러다가 태블릿이 터졌을 땐 본인도 무너졌어. 야. 하다가 하다가 이제 된 와르르 거죠. 무너졌는데. 와르르. 예. 이러니까 이제 저기 이정현 대표하고 정진석 원내대표 둘이 청와대를 들어가. 아. 박 대통령을 만났는데 그러니까 무너지는 시점에 들어갑니까? 이제 그때? 무너지고 이제 무너질 자기도 때쯤에? 이제 예. 무대책인 상황에서 대책이 없다. 예. 뭘 보고하러 간 게 아니야. 그래가지고 있는데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뜻밖의 말을 해. 무슨 말을 하죠? 내 임기 단축은 국회에서 논의해달라. 논의해달라. 이제 박 대통령도 내려놓은 거야. 이제 내려놓은 거예요. 마음을. 내려놓은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박 대통령이 그런 면이 있었어요. 음. 그걸 안 할 사람이 윤석열이에요. 또 나는 둘은 다르니까. 나는 하고 그것만은 있지 안 않습니까? 한다. 네, 요건데. 네. 둘은 달라요. 근데 정진석 그때 원내대표가 예. 저기 박 대통령한테 고마웠다는 거예요. 음. 왜냐하면 국회 가서 우리는 이거 또 국회에서 야당하고 논의하겠다고 하는 근거를 대통령이 제공을 해줘서 내 면이 섰다. 그러니까 공간을 좀 열어줬다 대통령이. 그치. 예. 그래가지고 이정현 정진석 팀이 끝까지 가. 어허. 그러면서 야당의 디펜스를 하는데 우리도 내려놨다. 그러면서 이제 거국내각 가자. 네. 뭐 이러면서 이게 중간에 약간이나마 완충지대를 만드는데 성공한 거야. 네. 그러니까 박 대통령한테 고맙대.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거는 보수를 끝까지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이라든가 예. 아니면 내가 그때 야당의 국정농단 공세에 한 번도 이런 부분을 저런 예방주사 백신을 맞을 때 예. 제대로 수정하거나 직언을 하거나 조치를 한 기록이 없어. 한 게 없는 거죠. 한 게. 본인도 그렇게 말을 해. 그때 정말 예. 박근혜 정권이 예. 서슬퍼렸고요. 사실은 저희가 사실 최순실 예. 지금 막 마음대로 얘기하잖아요. 또 국회 저도 있었는데 저희끼리 그런 얘기했었어요. 어떤 얘기를? 박근혜 대통령은 비판해도 되지만 최순실을 얘기하면 없어진다.
엥 그때 당시에 아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그 지금이랑 좀 비슷해. 김건희 뭔가 여사 얘기 안 분위기가 하는 것처럼. 싸하게 도는 건데 나는 예. 지금 정진석 비서실장은 그때 그 경험을 했다면 그걸 끝으로 정치를 하지 말으셨어야 돼요. 저도 은퇴를 그렇게 했었어야 생각합니다. 아니면은 뼈 아픈 그 성찰이나. 성찰 반성 교훈을 통해서 후배들한테 징비록을 쓰셔야 된다. 아, 은퇴하거나 징비록을 써야 돼. 징비록을 집필하는 게 맞다. 저도 동감합니다. 예. 지금 선배 국민의힘이 정치인으로. 뿌리채 지금 썩고 있잖아요. 그런데 싹 돌아갔는데 내가 비서실장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면 그때 정진석 원내대표하고 똑같다냐 약간 이거 내 기시감 얘기가 뭔가 똑같다는 그때와 거지. 똑같은 느낌, 데자뷰 같은. 그때는 그렇죠. 이렇게 당했으니까 아. 이때는 결사항전 해야 된다. 그런 오히려 게 아닐까. 반대로, 그렇죠. 반대로. 아니 그거면서도 야. 감히 직언은 못하나. 감히 직원은 그러니까 방법론이야 전략은 그때나 지금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나 불변인 그 행태는 뭐냐면 직언하지 않는다. 야. 오히려 거꾸로 국회 그 시정자 빼들이는 데가 야. 근데 야. 그게 윤석열 대통령을 사실상 잡는 거 아닙니까? 그게 사실은? 잡는 거죠. 사실상 그때도 예. 2014년에 정윤회 문건, 예. 서울시 간첩 조작 사건, 아하. 세월호 사건 아하. 이게 있었고 국정농단 아니 어. 국정교과 사건도 있었죠. 그러고 이때부터 저기 대통령의 비서실장 김기춘의 김기춘. 만기 칠남이 시작됐고 그렇죠. 그러니까 권력이 위로 하면서 공직 사회가 마비되다가 우병우도 있었고. 우병우가 설쳤죠. 우병우가 2016년에 그렇죠. 터져. 예. 이때가 마지막 기회야. 아. 그러니까 그때 그 저기 2014년부터 국정 예. 쇄신을 했으면 그렇죠. 그러면은 2016년에 비극적인 탄핵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그때 반대파들을 다 숙청하고 그때 진급해서 저 박진만 동기라고 떨려나가지고 네. 이제 입사. 사성장군 신급하고 나온 게 신원식 장관이에요. 예. 그때 당시. 37기거든. 그랬는데 여기서 그 저기 뭐냐 중요한 신호가 왔을 때 반대로 한 거란 말이야. 더 거꾸로 강화한 갔다. 거예요. 거꾸로. 더 단단하게.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그래서- 더 거꾸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결사항전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걸 내가 이제 가분수 권력이라 그러는 건데. 가분수. 그 저기 이 기둥은 약한데 지붕이 점점 무거워지는. 그래서 이게 가분수형 기형 성장이라고 내가 예. 얘기하는 거거든. 무거워서 주저앉는 거지. 그렇죠. 그러다 그러니까 못 요럴 견디고 때는 주저앉는 한 겁니다. 건이면 돼. 한 건. 한 건이면 돼. 그럼 이번에 저 김건희 여사 관련된 공천 개입 요런 건들 요런 것 중에 뭐 하나가 걸리면 권력이 그냥 와르르. 아니 가는 그러니까 거네요. 이번에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도 예. 지금 이런 정도 시비가 아니라 녹취 파일이나 예. 텔레그램 문자나 뭐 하나가 튀어나오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달라져. 그러니까 스모킹 건이 하나 나오면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랬는데 그때 예. 대통령실이 이상한 대응을 또 하고 예. 그러면서 역으로 뒤집어 씌우는 말을 하고 어. 거기에 여당이 반발하면 이거는 위험한 상황 된 거야. 아니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야. 가분수니 가분수. 트리거가 뭐가 될지 모르는 거죠. 예. 왜 그러냐면 저는 지금의 상황하고 예. 박근혜 정권 말기랑 비슷하다고 보는 게 예. 박근혜 정권 때도 결상전이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 야당 의원들 막 슈퍼에서 가고 그 야당 의원들이 말을 못해. 뭐 이렇게 원내대책회의나 최고위원회 때 얘기를 못하니까 이 사람이 조금 얘기하고 그 다음날 저 사람이 조금 얘기하고 왜냐하면 그냥 다 그 김기춘 우병우 라인이 그냥 개 잡듯이 잡아가니까 여당 의원들이. 예, 야당 의원들이 굉장히 막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때도 얘기를 못했는데 인사가 개판이야. 아. 그러니까 어떻게 저런 사람을 한국학 연구소장으로 했지? 이런 사람들이 인사를 그때도 했어요. 그때도. 그리고 그때도 친일 국정교과서를 막 만든다는 거 그래서 그랬죠. 예.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때도 또 위안부 합의를 이상하게 하고 그러니까 뭔가 좀 다 뒤집혀. 그때도 배치 안 한다던 사드가 배치되고 그렇죠. 뭐가 막 180도 바뀌어. 그때 그리고 또 메르스 사건이 있었는데 그걸 또 대응을 못해 박근혜 정권이 그리고 2015년도에 세월호 사건 때도 막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그냥 예. 뭐 사람을 못 살릴 정도였으니까 이상한 얘기하고 그때랑 지금이랑 저는 좀 데자뷰 같아요. 그런데 보수가 한번 탄핵을 겪어봤잖아요. 예. 그러니까 조금 지나한 것 같아. 어떻게 했지나 더 결상전 쪽으로. 더 싸우자로. 더 싸우자. 아하. 그때는 이 정도까지 몰리면은 아니 그땐 박근혜가 막판에는 체념을 했다고. 예.
그래서 자기 스스로 내려놓은 거예요. 윤 대통령하고는 다르잖아요. 그게 그렇죠. 체념하는 사람과 그렇지. 더 싸우자는 사람. 요 또 캐릭터가 좀 다르니까. 배우자가 있잖아. 오너십이 강한 또 오너가 있고. 아주 강한 사람이 그때도 있잖아. 최수진이 있긴 했지만. 아니, 정신이 뭔가 좀 이 가족 국가에는 천공도 있고 큰아버지, 아이고 큰아버지까지. 건진도 있고 작은아버지. 야, 그래서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뭐가 트리거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죠. 그러나 카운트다운은 들어가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뉴스토마토 이 기사도 요게 이제 뭐 트리거로 될지 안 될지 또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될 가능성은 있는 사건이다. 네, 이렇게 그러니까 보여집니다. 저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이 약진하고 난 이런 정파 정당 논리를 떠나서 예. 누가 이기냐 하는 것보다도 민주주의 그 자체가 이겨야 된다. 민주주의가 그러니까, 예. 민주당이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민주주의가 예. 회복되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그런 거 길을 위해 정당과 정치인들은 저기 기득권을 주장할 게 아니라 헌신하고 봉사해야 된다. 아. 이게 공화정을 회복하는 길이다. 그래서 정상 국가로. 예, 정상 그런데 국가. 이거를 회복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제 의정 대란에서 비롯된 이 어떤 국민 기본 생활에서부터 이제 그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국가가 이제 실패 국가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왜 안보를 전공한 전략가들은 항상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고 예. 그걸 예방하는 데 주로 관심을 많이 쏟는 보험이죠. 거예요. 예. 그게 이제 부정적 사고의 유용성이라는 거예요. 미리 대비하는 거니까. 그렇죠. 예. 내가 시험에 떨어졌다고 가정해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뭐에 떨어졌을까 할 때 딱 짚히는 이유가 있어. 그렇죠. 아, 역시 수학이야. 아. 그러면 그걸 지금 하자. 보완하는. 지금 수학하자. 그래서 미래의 비극적인 예. 이미지를 지금 땡겨서 상상해야 예. 제대로 된 처방이 나온다는 거지. 간신들은 이 사고를 막아요. 오히려 방해한다. 예, 방해하죠. 당신들은. 잘 되고 있다 그러지. 그러니까 얘가 이런 거 아닙니까? 사실은 환자가 의사 앞에 갔을 때 음. 암에 걸렸다 그러면 암이라고 진단해주는 의사가 진짜 의사인데 그냥 암인 걸 알면서도 그냥 데일밴드만 붙이세요 이래 버리면은 수술도 못 해버리는 그거 거잖아요. 말이죠. 위기를 인정할 수가 의대 없으니까. 나 요즘 의대 교수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는데 예. 과목이 있더라고. 예. 환자한테 그 중병을 예. 통보하는 거를 그 학점 미수해야 되더라고. 그래요? 근데 정직하게 알릴 의무도 정직하게 있고 해야 알리되 되는 거죠 의사라면. 공감을 담아야 돼요. 공감도 담아. 그렇죠. 공감이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이런 의사가 있다고 칩시다. 환자가 있는데 환자님 병은 유전병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의사가 책임을 다했다고 우린 생각해. 서울대 나오고 똑바로 알려주고 병명을 정확히 처방을 해놨다. 근데 이렇게 교육시키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은 부모님도 이 병으로 고생하셨겠다. 아이고. 이렇게 공감하는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은 환자의 반응이 달라지는데 예. 전자가 통제형 개념적 언어라면 후자는 소통형 언어인데 의대에서 가르치는 것은 환자는 인간이다. 그렇죠. 예. 인간이다. 존엄한 인간이다. 근데 예. 우리의 능력주의 이데올로기는 이런 걸 안 가르쳐. 그렇죠. 정확히 제 시간에 암이라고 통보해라. 유전병이라고 통보해라. 아. 그 다음을 알려줘라. 공감 없이. 이렇게 예. 하는데 이게 의학의 제일 낮은 사입이야. 예. 정확하고 그게 능력주의 사고인데 그렇죠. 그러나 공감주의 예. 이건 뭐냐면은 B라는 의사처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감주의. 예. 우리가 이제 방송을 하고 이러다 보면은 잘 분석하는 게 좋은 방송인이 아닙니다. 거기에 무언가가 전달될 수 있는 거를 실어서 좋은 주파수의 데이터를 실어야 되는 거예요. 야, 더 이게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그냥 오늘 핫스팟이 정말 제가 잘 인문학 방해했어. 강의 그냥 이거 그냥 직접 그냥 아니 이거 야, 의대 과목이야. 인문학 오늘 강의입니다. 의대 수업까지 이거. 다 들으신 거예요. 예. 의대 수업까지. 내가 요즘 의대 교수들한테 배우잖아. 야. 이거 다 과목에 나와 있어. 나오는 내용입니다. 공감주의. 그런데 외부에서 의사들 우리가 과소평가하는 거야. 예. 실제로 이런 거 다 하고 있는 하고 거야. 있는데. 실제로 저희 어머니가 예. 돌아가셨을 때 예. 제가 의사 선생님한테 그러한 마음, 간호사 선생님하고 의사 선생님한테 예. 그러한 정말 고마움을 겪었어요. 음. 약간 이제 좀 희귀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예. 피가 좀 이렇게 멈추지 않는 병. 이게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은 이렇게 몸을 만지면은 멍이 들어요. 그리고 얼마나 아플까. 장이나 이런 데서 자꾸 출혈이 생겨요. 아하. 살짝만 이렇게 건드려도. 그런데 이제 막 너무 힘드셨겠다. 병원에서 막 이렇게 하고 중환자실에서 이러는데 이제 뭐 돌아가실 때까지 그 너달의 기간 동안 예. 계속
계속 의사 선생님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결과가 어떻게 될 거고 마음의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 환자와 가족들한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공감하시면서. 그러니까 사실은 예. 뭐 돌아가신 지가 몇 년 안 됐기 때문에 지금도 어머니가 많이 생각나지만 예. 아직도 우리나라 그렇게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 계시구나. 명의신 거죠, 명의. 아니 간호사들도 그래. 그러니까. 그리고 예. 내가 막 이제 왜냐하면 그때 막 또 뭐 이렇게 코로나가 있기 때문에 예. 중환자실에 일주일에 한 번 면회를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 면회를 안 시켜줘도 되거든요. 근데 꼭 면회를 시켜주려고 그래. 그럼 이제 그 일주일에 한 번 보려고 가족들하고 가요. 근데 상태가 안 소중한 좋죠. 시간에. 근데 그게 그 떠나 보내는 그 시간이 있었기에 예. 가족들이 상처를 좀 덜 받았죠. 덜 받고. 예. 예. 그때 제가 그게 너무 감동했어요. 야. 감옥에 다 있다니까. 그러니까요. 의사 선생님들 배우는 거예요. 있고 예. 그거 다 학점이요. 그런데 우리가 외부에서 지금까지 의사들을 볼 때는 어느 대학 나왔냐, 대학 정원이 얼마냐 이런 껍데기들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예. 이게 됐다는 거는 우리의 낮은 이해 수준이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걸 의료 개혁이다 뭐다 얘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간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거를 빼놓고 개혁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죠. 사람을 살리는 게 그리고 의사들도 그런 걸로 교육받은 사람들이고 다 그렇게 훈련된 사람들이고 예. 한데 어디서 소통이 단절됐느냐 이런 부분을 빼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협치가 민주주의가 살지 않으면 이 나라 전망이 이게 국민들한테 재앙이 되는 이런 형국으로 나갔을 때 우리가 지금 다루는 건 인간의 문제를 다룬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 정치도 그걸 다루자고 하는 거야. 맞습니다. 윤석열 뭐 탄핵 뭐 다 좋아. 예. 그러나 정작 중요한 본질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근데 거기 그게 놓칠 때가 종국적으로 많으니까. 이기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 예. 아니 그래서 저도 의원님 말씀 들으면서 저도 평소 갖고 있던 생각이 한국 정치가 문제가 많잖아요. 근데 그 문제에 너무 매몰되면 안 될 것 같고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검사 출신, 그러니까 검찰 상당히 고도의 중립성을 가져야 될 직업군들이 정치화됐다라는 게 가장 그 큰 새끼들이 문제고. 자기들 정권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지금 아까 착각하고 그 있는 적신 거. 얘기하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관료 정치. 이 관료들은 사실 민주적 통제를 받을 통제의 대상들이 지금은 다 국회로 넘어와서 자기들끼리 카르텔 형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민주공화국을 회복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려면 그 자체- 정치의 회복, 아. 정치 복원, 그게 정말 국민주권 시대를 시작하는 게 지금 이 시대의 바로미터다, 기준점이다. 아이, 정확하시네. 저는 정말 그렇게 봅니다. 네. 우리 의원님 오늘 너무 좋은 강의 주셨고 인문학 마지막으로 강의였습니다. 오늘 근데 댓글도 너무 좋은 게 막 오늘 인문학 강의를 들은 기분이라 너무 좋으시다라는 댓글도 그래요? 있고요. 오늘 또 너무 공감 좋다 이런 의견들이 많으셔서 아이, 감사합니다. 예, 너무 좋고요. 하나 그래도 여쭤봐야 될 것은 나 예, 오늘 가시기 전에 딱 하나만 계엄령. 요 계엄령에 대해서는 현실화될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런데 군사학적으로. 이 부분이 예. 너무 좀 무원칙하게 논의 된다 그러는데 우리가 예. 계엄하게 되면은 예. 사실은 종류가 좀 세분화됩니다. 비상계엄, 경비계엄, 그보다 못한 위수령. 예. 그 다음에 계엄은 아니지만 계엄과 다름없는 상황도 가능합니다. 예. 근데 이런 것들이 그냥 지금 막 뒤섞여 가지고 다소 좀 혼란을 주는 건 우려스러워요. 예. 또 국민들이 불안하시니까. 그렇지. 예.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경비계엄을 법리 검토를 했다는 걸로 올해 초부터 저는 그거 제보 받고 얘기를 한 사람이고 예. 그게 경찰 편제 개편하고 같이 간 거다. 아하. 모든 거는 이 정권이 시위대가 용산 집무실을 포위했을 때 가정으로 해서 경호처, 국방부, 행정안전부 등이 검토가 시작됐었다. 아하. 그게 내가 알기로는 작년부터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와서 지지율 떨어지고 불안하니까 한 거지. 사실 이런 검토를 하려고 그러면은 용산 이전 전에 했었어야죠. 예. 아니면 집권 초기나. 그렇죠. 예. 그러면은 환경이 바꿔서 하는 새로운 검토다 이렇게 해서 그건 합리적인 어느 거죠. 정도 명분이 돼요. 그래서 일반적 대비 계획으로 인식할 수도 있고 야당이 별 문제 제기를 안 했을 거라고. 그런데 왜 지금이냐? 아하. 그리고 올해 총선 전에 시스템이 실제 바뀌어요. 예. 경찰 편제가. 어. 그래서 어제 부승찬 의원이 중요한 폭로를 했어요. 예. 올해 3월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군 방첩사를 찾아갔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간담회가 끝나고 충안고 후배를 불러 식사를 같이 했다. 또 같은 충안고. 어. 이런 게 문제거든요. 이랬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걸 폭로했는데 예. 여기에 대한 반응이 나왔는데 유감이다. 그러니까 사실이다 아니다 확인이 없어.
팩트인 거죠. 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박근혜 때 그 기무사 개헌 문건하고 너무 동일시할 필요는 없어요. 조금은 이게 다르다. 예. 어떤 방송 진행자가 휴대폰도 우리 국민들 다 마비시킵니까? 어쩝니까? 그러니까 이게 또 잘못되다가는 또 너무 선동이 돼서 이 공포 심리가 되는데 이건 좀 정확하게 세분화하고 좀 개념적으로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경비 개헌까지 법리 검토한 걸로 알고 네. 있는데 이게 경찰로 용산 경비가 안 됐을 때 군의 지원을 받는 방법 아하. 이걸 찾아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아마 정권에서도 극비리에 끝까지 이것도 뭐 숨겨야 되는 사항이 돼버렸고 야당은 그것이 이게 비상계엄 아니야? 이런 또 공포 심리까지 갖게 된. 그래서 9월 정국이 탄핵 때 계엄 정국이 됐어요. 이 프레임 프레임 이게 자체를. 예, 네. 이렇게 돼버린 거거든요. 근데 요건 좀 정돈할 필요가 있다. 예. 아. 좀 냉정하게 냉정하게 사실관계 봐야 그대로. 된다. 예. 예. 국민 그런 편에 점들은 서서 제가 검토해야 되는 여러 번 설명해드렸고 앞으로 또 너무 공포에 젖으실 필요는 없다. 예. 그리고 저는 대한민국 국군을 믿습니다. 예. 이제 합법적이지 않은 명령을 일거에 군이 다 따를 수 있는 체제는 아니고 87년 6월 항쟁 때 예. 일군의 친위 쿠데타를 하자고 하는 세력이 있을 때 육군본부가 반대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민주적으로 평화적인 민주화 과정을 예. 거친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나 이 국가가 우리는 수없이 많은 역사적 경험을 축적해온 나라입니다. 그렇죠. 저들이 그런 계엄을 검토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국군 그 장병들에게 또 어떤 군의 어떤 합법적이지 않은 명령에 대해서는 복종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걸 일깨워드리고 예. 그렇게 함으로써 문민 통제가 될 수 있는 노력을 계속 기울이게 되면 예방할 수 있다. 예. 그게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야. 그래서 오늘 딱 필요한 말씀 주셔서 아. 하여튼 우리 김종대 의원님 너무 네,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네, 금요일에 또 금요일에. 한번 저는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네 이 팀. 괜찮습니까? 이렇게 셋이 모이니까 그것도 뭐 시간 가는 줄 뭔가 몰랐습니다. 느낌이 이렇게 자라나는 새싹들한테 인문학적 양분을 그렇죠. 주고 계시는 물도 것 같지 주시고, 물도 주시는 얼음도 것 같지 주시고. 않습니까? 다음 주도 걸음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기분이 우울할 땐 전화하세요. 예. 전화 한번 네, 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성공하실 수 있도록 예. 기성세대로서 오늘 너무 좋은 얘기 들었습니다. 예,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예, 다음 주에 또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